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작가가 소개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해밍웨이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해밍웨이가 60세의 권총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60년 동안 해밍웨이가 이룬 업적을 보면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게 한 사람이 한 일이 정말 맞나? 그 정도로 해밍웨이는 많은 글을 쓰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밍웨이의 삶은 위험천만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60세까지 살아남은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의 삶을 권총자살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가 굉장히 가득한 해밍웨이의 삶과 그의 작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밍웨이 하면 시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작가예요. 20세기 초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20세기 사회와 문학을 설명하려면 해밍웨이 없이는 안 될 정도로 20세기 초에 해밍웨이가 남긴 문학적인 족적이 엄청납니다. 일단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성악가였는데 해밍웨이는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해밍웨이는 그렇게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위험한 선택을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게 모험에 뛰어들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해밍웨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문기자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해밍웨이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밍웨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체가 엄청나게 간결합니다. 미사 여구도 없고요. 굉장히 문장이 깔끔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작가가 글을 쓸 때는 막 덧붙이고 싶거든요. 막 미사 여구도 넣고 싶고.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길어지는데 해밍웨이는 그런 게 없어요. 문장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해밍웨이 문장을 간결하다고 하기도 하고 건조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해밍웨이 책을 읽고 놀라운 건 그거였어요. 굉장히 문장이 깔끔하고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해밍웨이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온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해밍웨이가 신문기자 출신이라는 것과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밍웨이가 전쟁에 참여를 한 경험으로 대표작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해밍웨이는 세계 제1차 대전과 스페인 내전에 참여하게 돼요. 세계 제1차 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 무기여 잘 있거라,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경험을 쓴 작품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입니다. 그리고 해밍웨이가 말년에 쿠바에 21년 동안 살게 돼요. 쿠바에서 산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렇게 해밍웨이가 겪은 모든 경험들이 해밍웨이 작품에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해밍웨이 작품의 주인공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밍웨이 작품 주인공들은 결코 안정을 택하지 않아요. 정말 무모한 도전을 하고요. 저렇게까지 저 고생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주인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밍웨이의 삶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의 주인공들을 보면요. 해밍웨이 자신이라고 볼 정도로 해밍웨이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자, 그러면 해밍웨이에게 1954년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노인과 바다는요, 이제 해밍웨이가 사람들로부터 이제 한물 갔다 10년 동안 히트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간의 평가를 종식시키고 1954년에 해밍웨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작품이에요. 해밍웨이는 쿠바에서 21년 동안 살게 됐는데요. 해밍웨이는 라틴 문화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스페인 내전까지 참전을 했어요. 쿠바는 그렇게 멀리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미국하고 가깝잖아요. 쿠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멀리 가지 않아도 라틴 문화를 느낄 수가 있는 해밍웨이가 굉장히 사랑한 곳이었어요. 그
그래서 쿠바에 21년 동안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쿠바는 해밍웨이가 글을 쓰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해밍웨이가 굉장히 위험한 바다 낚시를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낚시도 하고 또 엄청난 애주가였거든요. 쿠바 하면 또 모히또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쿠바에 21년 동안 머무른 게 쿠바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 해밍웨이가 돼버린 거죠. 쿠바에 오랫동안 지내면서 피델 카스트로 같은 사회주의 지도자와 알고 지낸 경력 때문에 FBI의 감시를 받게 돼요. 해밍웨이가 죽기 1년 전부터 도청과 감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하면 이 문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사람은 패배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진 않는다. 이 노인과 바다 이야기는 멕시코에서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 산티아고의 이야기예요. 자그마한 조각배로 바다에 나가게 되는데 84일째 노인은 아무것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작은 조각배로 엄청나게 커다란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 청새치 한 마리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배보다 훨씬 큰데. 그래서 이 청새치를 잡으려고 노인은 굉장한 사투를 벌입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노인은 결코 청새치를 잡는 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새치를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 실는데 여기서 또 사건이 벌어집니다. 청새치 잡는 것보다 훨씬 커다랗고 힘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은 살아남아서 다시 육지로 되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인 노인 산티아고는 이상하게 해밍웨이 캐릭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노인과 바다였고요. 해밍웨이가 오랫동안 작가로서 주목을 받지 못한 시절을 이 작품으로 다시 작가로서의 존재를 확인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노인과 바다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책은 덮고 나서 여운이 굉장해요. 내가 그 노인 산티아고였다면 나는 그 바다에서 그렇게 격한 생존 투쟁을 벌일 수 있었을까? 노인이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건 바로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던져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밍웨이 하면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있죠. 바로 해밍웨이가 37살에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거였어요. 그런데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사람이 해밍웨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지식인들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했는데요. 조지 오웰을 비롯해서 로버트 카파, 그리고 어린 왕자를 쓴 펜텍쥐베리도 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페인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이유는요. 스페인 내전은 민주주의와 파시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 온갖 이념의 각축전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파시스트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자 공화국 정부군의 구호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밍웨이가 4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기부한 것에 끝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특파원으로 참여해서 내전의 참상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귀국 후에도 파시즘 타도를 역설했고요. 이러한 행동들이 해밍웨이 작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개인과 인류와의 관계, 스페인의 자유를 위해서 해밍웨이가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해밍웨이의 인생을 보면은 미국인이지만 미국에 별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을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해밍웨이는 전쟁을 피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한가운데로 갔거든요. 세계 제1차 대전에도 종군기자로 참여했고,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도 스페인하고 아무 상관없는 미국인이었지만 스페인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밍웨이의 작품 전반에는 전쟁으로 말살된 개인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류 전체에 대한 굳은 연대의식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이 해밍웨이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타는데 많은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에서는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미국인 청년 로버트 조던이 나오는데요. 이 로버트 조던이 딱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와 로버트 조던의 공통점을 살펴보시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밍웨이의 전쟁을 반대하는 주제의 소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말고도 굉장히 또 유명한 작품이 있죠. 무기여 자리거라입니다.
이 작품은 헐리우드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져서 개봉을 했는데요. 해밍웨이 본인이 이것은 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이야기다 라고 하는데, 이 무기여 자리거라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을 반대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밍웨이가 이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이 전쟁 중에 일어나는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끔찍한 일들을 해밍웨이가 이 작품에 모두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해밍웨이는 20세기 초의 시대가 만든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무기여 자리거라는 굉장히 비극적인 스토리로 끝을 내는데요. 이 무기여 자리거라를 쓸 때는 해밍웨이 굉장히 젊었어요, 나이가. 전쟁과 사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이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 제1차 대전에 참전한 경험은 내내 해밍웨이 작품의 세계관을 이룹니다. 해밍웨이는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실제로 해밍웨이는 그 전 유럽을 떠돌면서 살았어요. 1920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수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게 됩니다. 스캇 피츠제럴드와도 굉장한 친분이 있었고요. 그때 피카소, 살바토르 달리와도 예술적인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920년대 그 파리의 예술적인 분위기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말년에는 쿠바에서 21년을 살면서 쿠바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해밍웨이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써냈는데요. 과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작품을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글을 썼는데요. 해밍웨이라고 모든 작품이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밍웨이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사람은 뼛속까지 작가예요.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대단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글을 썼거든요. 작가로서 계속적인 성공을 꿈꾼 사람이기도 했고요. 글이 잘 안 써지는 걸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해밍웨이 하면은 술이 빠질 수 없잖아요. 굉장히 해밍웨이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술도 굉장히 많이 마셨고,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지내면서 다니던 단골 술집이 지금 관광 명소가 되었고요. 해밍웨이가 자주 마셨던 칵테일 모히또도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쿠바는 해밍웨이라는 문화상품을 팔아서 먹고 살 정도가 되었는데요. 2016년에는 미국 측의 자금을 지원받아 쿠바의 해밍웨이 센터가 개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쿠바에 살았던 당시에 집이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는데요. 평생 작가로서의 역량을 고심하던 해밍웨이.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지나쳐가지 않고 본인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작품으로 옮긴 해밍웨이 작가 정신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해밍웨이의 작품과 함께 여러분들도 전쟁의 참상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결코 인간은 패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신의 삶에서 보여준 해밍웨이를 통해서 20세기 전쟁의 포화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한 해밍웨이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작가 소개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